안녕하세요. 부공매 매니저 피니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참 어려운 점,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중개업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 다르고요, 올해 초 다르고 2, 3년 전 또 달라요. 자, 지금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4,000명의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흔히 말하는 최저가 블로그, 검색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중개업 이전에 온라인 마케팅,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는 업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대입시켜서 홍보, 매물에 대한 홍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중개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그동안 해오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홍보 영역에서만큼은 제가 아마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홍보를 했을 때의 문제점, 요것을 제가 좀 더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상이나 사진으로 해당 매물의 위치가 어딘지 공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저도 최근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주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이제 소개를 하는 영상 컨텐츠로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매수자나 타 중개업소 이런 데서 매물을 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매물을 빼가는 사람들의 의도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 일반 업자, 중개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매물을 빼서 내가 수익을 취하겠다, 득을 취하겠다는 의도가 클 거고요. 자, 매수자 혹은 일반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매물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혹은 또 실제 이 가격에 나와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매도 제시 가격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런 경우도 안타깝지만 일부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내가 실제 그 매물이 그 가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가 이 매물을 보러 가려고 하니 중개업소에 들려서 같이 동행을 한다는 거죠. 방문해서. 그럴 때 매수자가 혹은 개인이 나는 그 매물을 당장 사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중개업소와 동행을 하게 되면 사도록 종용을 한다거나 또 내가 어렵게 함께 동행을 했는데 어떤 반응이 없었을 때 동행한 중개업소가 실망을 하거나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봐 그게 부담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그냥 조용히 한번 보고 오고자 하는 의도가 있더라는 거죠. 실제 제가 매수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중개업소에 방문을 하지 않고 개인이 어딘지 알아서 가보고 싶다는 의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개월 사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블로그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컨텐츠가 많아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물을 뺏기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더 힘들어졌어요. 매수자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손품으로 휴대폰으로 손쉽게 해당 매물을 볼 수가 있고 가늠을 할 수가 있어서 매물을 서치하는 여건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중개업은 그 반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을 상세히 보여주는 컨셉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화가 돼서 실제 중개로 더 이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많이 뺏기고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 더더욱 아마도 최근 한 4, 5개월, 짧게는 3, 4개월 사이에 이런 일들이 급속도로 확산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매물을 감추면서 자기 매물을 보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대부분의 매물들을 전속 계약을 체결을 하고 주변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매물에 대해서 주변을 상세히 보여주지 않았을 때 토지라든지 비도층권의 주택 이런 거는 그 매물의 가치보다는 주변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세히 미리 보여주고
서로 헛걸음을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뺏기기도 많이 뺏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속 계약을 하면 그게 확실히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문제예요. 전속 계약서를 저희가 체결을 요구를 했을 때 일반인들 그리고 특히 개인들은 이 전속 계약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해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달라요. 예를 들어 전속 계약에 대한 필요성, 내가 이렇게 어렵게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여러 군데 업로드를 하는데 이런 나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요런 형태로 전속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면 그때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절대 그러지 않지. 아이고, 당신이 수고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신해? 절대 그러지 않아. 요렇게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실제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매도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체결해요. 그러면 그게 안전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전속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이해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또 실제로 나만 그냥 조용히 계약해버리면 되지, 뭐 알겠어, 이러고 우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속 계약도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법의 테두리가 될 수 있어요. 시한정 계약이 되고 나면 또 분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속 계약을 하실 때는 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고,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안전한 것은 매물을 적절히 좀 가려서 거기 어딘지 모르게끔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아이러니해요.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매물을 좀 자세히 보여줘서 내가 헛걸음을 줄이면 좋겠어요. 제가 매수자 입장에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 시장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런 거 해놔놓으면 내가 그냥 가서 보고 그냥 계약 체결을 나도 그냥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개시장이 폐쇄적인 부분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지금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려놓고 대충 조금 보여주고 홍보를 하니 나를 신뢰를 하질 않아요.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매수자분들이 뭘 감추고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깨놓고 오픈을 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가고 타 중개업소에서 손님 붙여가지고 그냥 계약해버린다는 거죠. 나는 그냥 닭 쫓던 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수자, 이 영상을 보시는 매수자분들도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좀 이해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짜고짜 주소 알려달라, 내가 어디 이 부근에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중개업소가 가르쳐 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어렵게 발품을 팔아서 해당 매물에 대해서 블로그를 올리든 영상을 올리든 신문에 올리든 나는 이런 노력들을 해왔는데 여차하면 뺏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참 공개하기 힘든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투명하고 오픈되고 서로 상호 신뢰 간에 일이 오픈돼서 진행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도 매수자분들, 일반 소비자분들도 이해를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업을 예전에부터 또 해왔고, 저희가 어드바이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도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적인 요소들로 제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일반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유리한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아이쇼핑, 그냥 쇼핑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또 사람 간의 금전적인 이득이 팽배하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매도 매수 양쪽을 조율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죠. 저도 많은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데, 왕왕 느껴지는 게 중개업을 처음 하시는 분, 혹은 이 사람과 사람대 맞닥뜨리는 곳에 능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 중개업이 참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이 중개업이 100개가 열면 90개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중개업을 전략적으로 나를 잘 피하라면서 홍보를 하면서 매수 매도자를 조율하면서 중개 성사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천천히 좀 더 궁극적이고 직접적이고 두루두루가 아니라 세분화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전략을 짜서 그거를 대입시켜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형성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이 좀 딴 데로 가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홍보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 또 내가 홍보를 잘 하더라도 매물을 뺏길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큰 현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매물이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히 홍보하고 PR을 하실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사례 한번 볼까요? 실제 이분은 한 달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그 매물에 대해서 전속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작성을 하기 전에 이게 어떤 것이다 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전속 계약을 하더라도 매도자분을 좀 돕고자 하는 취지로 만약에 개인이 왔을 때는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매수자 수수료를 절감하거나 매수자가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을 때 만약에 전속 중개라 해서 매수자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게 되면 그 중개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도자분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꼭 양쪽 수수료를 다 득하지 않아도 되니까 배신을 때리지 마세요. 이 법적으로 매도 수수료는 보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자가 다가와서 우리끼리 합시다, 중개 수수료 아끼게 했을 때는 이게 전속 중개가 되어 있으니까 전속 중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매수 수수료는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시고 저희한테 오픈을 해서 공개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매도자분의 반응은 그건 당연하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 말씀도 주셨고, 심지어 우리끼리는 안 할 겁니다 라고도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하게. 자, 그렇게 하고 저희는 전속 계약서를 작성하고 오픈해서 촬영을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게끔 반경 1, 2km 주변을 상세히 영상을 만들어서 포스팅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 블로그까지. 자, 이렇게 되니까 개개인들, 중개업자들이 첫 번째로 찾아왔고요. 어느 중개업자라고 얘기까지 하더만요. 뭐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말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라 그냥 하고 어차피 전속 계약을 했으니까 넘겼는데, 이번에는 개인이 찾아온 거죠. 개인이 찾아와서 계약을 합시다 라는 상황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어제 통화를 한 통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이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예, 매물이 임자가 왔는데, 예. 예.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매물이 임자가 왔다고요? 예. 임자가 어디서 임자가 왔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인터넷 보고 왔다면서. 그러니까 보러만 와는 거예요? 아니, 뭐 계약하자는데. 계약하자면 그쪽 전속 중개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응. 그러면 그래 내가 그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든가요? 그래 뭐 수수료는 우리가 못 주더라도 네. 그냥 그래도 예의상 내가 뭐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모님이 저희한테 수수료를 못 주시는 게 아니고 전속 계약서를 쓰셨기 때문에 수수료의 절반은 주셔야 돼요. 그 법적으로 그리 되어 있고요. 그래 그러니까 연락했잖아. 예, 매수 수수료는 저희가 그쪽에서 바로 계약하자든가요? 예. 뭐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하셔도 되고요. 안 되면 네. 뭐 저희가 뭐 만약에 매수자분이 계약서 같은 거 못 쓴다면 저희가 매수자분한테 한 돈 10만 원씩 받아 우리 계약서 우리 인장 안 들어가고 써줄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네. 되고 예. 매수자한테는 수수료는 안 받지만 사장님은 저희한테 중개 보수의 절반은 주셔야 돼요. 그게 법으로 줘야지. 그래 주려고 연락했다요. 자, 이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 매수자든 매도자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누구든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전속 중개 계약서를 썼음에도 이런 한번 찔러보고 어떻게든 내가 비용을 아껴보려는 의도가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 매도자를 돕기 위해서 꼭 저희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도 수수료의 절반은 주셔야 된다. 해당 전속 기간 중에 계약이 됐을 때 이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이것조차 안 주려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요. 사람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취하셔야 됩니다. 받으실 수 있는 걸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 매물을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실제 매수자분들도 매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비교도 되고요. 지금 살 거를 조금 더 한 발 두 발 미루면서 좀 더 지켜봅니다. 왜냐? 자고 일어나니까 매물이 또 올라와요. 중개업소에서 여기서 저기서 영상도 블로그도 계속 올린다는 거죠. 예전과 다르게 그런 볼 수 있는 여지가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선택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발품을 더 팔아야 되고요. 고객 안내를 더 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중개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 것 같이 하면서 같이 가자 하거든요. 이런 거 해달라 하거든요. 알아봐 달라고, 깎아달라고. 이런 요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삽니까? 그래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아, 요 정도까지 깎을 수 있고, 요 정도까지, 내가 정보를 요까지 취했어 하면서 고민을 해요. 그때부터 고민을 한다는 거죠. 다른 것도 쳐다보고. 그래서 중개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수자가 살 것 같은 액션을 취하더라도 다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면 다 해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간 내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수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실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장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달라고 한 바퀴 삥 돌려달라, 하루 종일 쇼핑처럼 해달라,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내가 봐야지만 조회수를 하지 않기는 하시지만 2개, 3개 이상 보여주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말이 좀 길었는데요. 중개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 그리고 홍보나 컨택, 그리고 중개 실무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 매물이 뺏기지 않는 선에서 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